피보나치 수열이랑 피보나치 확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좌측 패널에 보시면 피보나치 되돌림이랑 피보나치 확장 두 가지가 있죠. 피보나치 되돌림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작도를 하게 됩니다. 피보나치 되돌림을 한번 써볼게요. 첫 번째 포인트로 여기,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로 이렇게 두 개의 포인트를 찍게 되면 완성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고점과 저점을 이을 수도 있고, 반대로 여기 저점과 여기 고점 이렇게 이을 수도 있죠. 근데 이 피보나치 되돌림을 할 때 어떤 큰 하나의 흐름에서 중간에 놓지는 않는다는 거죠. 이렇게. 물론 이게 도중 세부 파동을 할 때는 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보통 고점, 현저하게 나온 고점과 현저하게 나온 저점을 찍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 포인트를 찍을 때 항상 시간 순서 중에 먼저 나온 것을 먼저 찍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지금 시간 순서상으로는 여기가 먼저고, 이 이후에 이게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시간이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찍어야지, 오른쪽을 먼저 찍고 왼쪽을 찍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오게 되면은 이 피보나치 되돌림을 쓰는 이유, 그러니까 이제 고점에서 저점 내려갈 때 내려가는 차트가 내려가서 반등으로 어디까지 올라올지, 그거를 반등의 힘을 보기 위한 것이죠. 반등의 힘이라고 하기보다는 그 반등의 힘이 어디까지 올라와서 지지저항 역할로 나오는 이런 0.38이나 0.618 이런 자리를 뭔가 매도 구역 같은 거, 아니면 어떤 기준을 잡는 구역이 되죠. 그래서 가장 많이 쓰는 숫자들이 이 정도 돼요. 0.23638이, 0.5, 0.618, 786, 886.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좀 더 줄인다라고 하면 38이랑 618 정도가 되겠죠. 0.5랑. 근데 요즘 같은 경우에는 786, 886 아니면 짧은 거는 236, 382 이런 사이를 되게 많이 쓰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좀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으실 거고, 이걸 실제 사용했을 때는 어떤 느낌으로 쓰는 거냐면, 이 두 가지를 찍고 나서 첫 번째로는 0.236 정도까지 올라와서 저항이 나올 수 있다 해서,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는 이제 안 닿았지만 뭐 이런 자리에서도 한 번씩 눌림이 나온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 그 다음에 저항이 나올 만한 구역은 382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이제 0.5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382에서 저항 맞고 0.5를 기준으로 잡을까요? 0.5보다 못 올라가서 떨어지게 된다라고 하면 시장이 되게 약세에 있다. 근데 뭐 786, 886까지 올라가면 좀 강세일 수 있다. 올라가려는 힘이 좀 더 강할 수도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단기적으로 해봤었을 때는 고정을 0.786, 886까지 주고 올라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무조건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그런 구역에서는 저항이 나올 수 있고, 그런 구역에서 지지를 받을 수 있다, 이 정도 좀 보시면 돼요. 이제 피보나치 되돌림은 하락하는 구간에서는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지를 볼 수 있는 거고, 상승하는 구간에서는 그 올라간 거에 대해서 조정이 나올 텐데 지지를 어디서 받을지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안 되죠. 요거는 반등 나와서 매도를 하기 위한 자리고, 요거는 매수를 하기 위한 자리가 돼버리니까 이렇게 피보나치 되돌림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더 있죠. 피보나치 확장. 이거는 세 포인트를 찍어야 돼요. 첫 번째 포인트 찍고, 그 다음 두 번째 포인트 찍고, 그 다음 세 번째 포인트를 찍으면 피보나치 되돌림이랑 좀 비슷한 모양의 형태로 이제 위로 올라가는 모양이 좀 보이죠. 이게 위로 올라갈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는 게 똑같습니다. 아까랑. 여기서 첫 번째 포인트는 고점을 먼저 찍었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는 다시 고점을 찍게 돼요. 그러니까 교차인 거죠. 예를 들어서 고점, 고점, 저점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 고점을 찍었으면 그 다음엔 저점, 그 다음엔 다시 고점, 그리고 처음에 저점을 찍었으면 그 다음에 고점, 그 다음에 저점,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고점, 저점, 고점을 찍었죠. 그 다음에 오는, 만약 그 다음 저점을 여기로 생각을 했다라고 하면은 저점이 여기고 그 다음 고점은 여기겠죠. 이렇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만약에 그 다음 고점 여기가 더 높은 게 아니냐 하고 이렇게 여기다 찍으시면 안 돼요. 왜냐면 이 사이에 있는 저점은 그럼 여기가 아니잖아요. 그럼 아까 말한 대로 저점을 여기다 찍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언제 쓰는 거냐, 말 그대로 이제 또 하락하는 거에 쓰면은 하락이 어디까지 나올지, 예를 들어서 아까 피보나치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두 번째 포인트를 찍었잖아요. 이렇게 요거를 찍었단 말이에요. 첫 번째랑 두 번째를. 요거는 하락이 어디까지 할지가 아니라 하락이 나왔으면 반등이 어디까지 나올지에 대한 체크인 거고, 이 피보나치 확장은 하락을 했으면 또 하락을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어디까지 하락을 할지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수치값을 보통은 0.618, 그리고 1, 그 다음에 1.618, 그 다음부터 2 이후로 되게 많이 써요. 이거는 왜 많이 쓰냐면 이 피보나치 확장으로는 파동 카운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피보나치 확장에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A, B, C, D 패턴으로 1값이면은 A, B, C, D 1대1 조정값이 되는 거고, 그리고 만약 여기서 더 떨어져서 1.618까지 간다라고 하면 하락 3파동이 될 수도 있고, 조정 3파동 값이 1.618인 경우도 있죠. 그렇게 내려갈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서 보통 하락 3파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하락 5파, 엘리어트 파동에서 하락 5파까지도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저항이 한 1 정도까지밖에 안 온다라고 하면은 그 다음에 하락이 더 추가적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 값이 2에서 2.272 정도 돼요. 이거에 대한 파동에 대한 값어치는 지금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은 단순히 피보나치 되돌림이랑 피보나치 확장에 대한 순수 기능만 조금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이 이후에 기간으로 따지면 여기가 아직 나오지 않은 구간이라고 쳐보세요. 좀 더 확대를 해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나온 시점이 여기 캔들까지만 나왔어. 그러면 하락하고 상승하고 더 올라갈 수도 있지만, 만약 여기에 고점이다, 결국에 고점을 못 넘겼으니까 여기가 고점이다라고 하면은 하락이 어디까지 좀 진행이 될까라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죠. 그때 이 피보나치 되돌림으로 하락이 어디까지 나올지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포인트 고점, 두 번째 포인트 저점, 세 번째 포인트 고점을 연결하면 첫 번째로 하락의 완성이 되는 시점이 1값이에요. 그 1이 만약 뚫린다라고 하면은 1.618까지 갈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 사이에서 한 번 더 할 수 있는 거는 ABCD 패턴이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되죠. 1값으로. 그러면 이 1.1인 부분까지, 이거는 이제 응용인데 여기서 1, 2였나요? 여기서 이제 1.12 ABCD 패턴 응용값으로 1.12, 여기 BD 값이 1.12라고 써있죠. 그 값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구역이 하나의 매수존이 됩니다. 매수존. 왜냐면 AB 하락이 어디까지 할지를 체크한 거니까 거기서 매수를 받으면 반등을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자리에서 매수를 잡을 수가 있는 거고, 이런 구역이 뚫린다.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구역이 뚫리는 날이 왔죠. 다 뚫렸으니까 이러면은 이게 과연 하락의 끝일까? 뭐 1.414를 쓰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숫자는 우선 다음 추가적으로 이제 더 배우신다라고 하면은 사용하시면 되지만,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적인 값들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이 1.618까지 그러면 내려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보셔야 됩니다. 이런 구역이 뚫리기 시작하면요. 사실 여기서부터 좀 조짐은 온 거죠. 꼬리가 많이 남았었기 때문에 종가가 굳이 위까지 지켜줬더라도 이런 꼬리는 너무 길어요. 그래서 1.618까지 올 수 있다라고 좀 봐야 되고, 그 1.618에서 반등이 시원찮다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뭐 더 하락을 할 수도 있죠. 근데 그 기점으로 더 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한 대로 3파동으로 좀 봤었을 때 1값이 여기였죠. 1을 깨지고 봤을 때 이 1까지는 다시 한번 올 가능성이 큰데, 이 1을 뚫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하락으로 더 갈 수도 있죠. 이렇게 왔었을 때 다시 한번 바닥을 치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물론 그걸 쌍바닥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자리는 조금 위험할 수 있죠. 다시 가는 것 자체가. 그렇게 피보나치 되돌림은 이렇게 쓰시면 되고, 또 반대로 올라갈 때도 쓸 수 있어요. 어디까지 내릴지가 아니라 이제는 어디까지 오를지를 쓸 때도 이렇게 두 포인트, 저점을 첫 번째 찍고 그 다음에 나오는 고점, 그 다음에 나오는 저점을 쓸 수 있죠. 물론 지금 여기서는 여기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 있지만, 만약에 여기까지 안 나왔다라고 하면 저점을 보통 여기다 찍지 않을까요? 만약 제가 지금 이날에 봤다, 리플레이로 했었을 때 지금 시기가 여기다라고 하면은 저점을 여기다 찍겠죠. 그래서 이렇게 관점이 두 개가 생기는 겁니다. 만약 이게 정말 저점이라고 하면 올라갈 때 나오는 피보나치 확장일 수도 있고, 반대로 여기서는 또 아까 쓴 것처럼 고점, 저점, 고점 연결을 해서 아래로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다. 이걸 못 넘기면. 그렇게 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랑 똑같죠? 여기서 이렇게 한 것처럼 여기 고점, 저점, 고점 연결해가지고 이렇게 아래로 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기준이 이제 뭐 여기가 뚫리느냐 아니면 이 아래가 뚫리느냐인데, 이걸 이제 조금 종료를 해보면 여기였죠. 그러면 얘는 이제 이 아래가 뚫린 거죠.
또 이것도 다음에 또 고점이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되겠지만, 그래서 이렇게 항상 관점을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올라갈 거라고 보고 어떤 사람은 내려갈 거라고 보는 것 자체가 자기가 보고 선택한 기준에 따라서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냅두고, 이제 더 저점이 나왔으니까 또 큰 틀에서 이제 바꿀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그러면 시작점이다 하면 1값까지는 우선 올 거고, 그 1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크죠. 그럼 1이 뚫리면 1.618까지도 갈 거고, 그 1.618에서는 저항이 좀 나온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테이를 좀 더 해서 보여드릴게요. 1.618 구간에서 저항이 많이 나오죠. 그럼 1.618이 뚫리면 파동값으로 1, 2, 3, 그리고 4, 5 파동값이 2하고 2.272 구역입니다. 1.618에서 저항이 나왔을 때 5파동의 값은 2에서 2.272 사이에요. 얘는 이렇게 보면은 딱 그 구역까지 왔죠. 이런 식으로 쓸 때 피보나치 되돌림, 피보나치 확장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피보나치 되돌림이랑 확장은 이런 식으로 좀 사용하실 수 있어요. 피보나치 되돌림은 반등 자리를 찾고, 어떻게 보면은 지지받을 자리를 찾는 거고, 이거는 이제 상승의 더 큰 상승, 그러니까 앞으로 더 상승할 거라는 상승 파동이 나오는 거, 방금처럼 상승 파동이 나오는 거나 하락 파동이 나오는 거에 타겟값을 잡을 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피보나치에 대한 설명은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